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준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자, 키르이호프. 예, 독일 사람이고요. 이 키르이호프 하면은 항상 맥주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자, 키르이호프의 정리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중첩의 원리 얘기를 드리면서 회로망 정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전압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법칙은 전류 법칙이라고 해서 K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류 법칙 그리고 KCL, 키르이호프의 커런트 로우라는 뜻이에요. 키르이호프의 커런트 로우라고 하는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의 점을 잡아놓고 하나의 절점을 잡아놓고 이 절점에 들어가는 전류가 10A면 당연히 이 점으로부터 나가는 전류도 10A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우리 전류는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전류의 정의인데, 그러면 만약에 시간에 대하여 10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면 이 전류는 시간에 대하여 10이라고 하는 전류가 나아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들어가는 게 10이면 나오는 게 10이야.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엄밀히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다? 들어가는 게 P1이 10이면 나오는 P2도 10이다 라고 해서 얘는 V1, I1 이퀄루 V2, I2가 같죠? 예, 그래서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건수비가 된다라고 저희가 변압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첫 번째는 전류 입장에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전압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들어가는 전류가 10이면 나오는 전류도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압 입장에서 보면 입력 전압이 100V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100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KCL, KVL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이론인데 이게 문제랑 결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KCL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하나의 절점입니다. 요 절점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절점이라고 하고, 절점, 자, 또는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노드. 자, 이 절점에 들어가는 전류. 자, 들어가는 전류를 기준 잡아 볼게요. 자, 들어가는 전류가 요 전류, 요게 I1. 자, 요 전류, 요게 I2. 자, 요 전류, 요게 I3. 그리고 나가는 전류, 요 전류, 요게 I4. 자, 나가는 전류, 요 전류 I5. 자,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가 10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전류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뭐와 같다? 나가는 전류 I4 플러스 I5와 같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냐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I4 그리고 마이너스 I5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결국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예, i의 n의, 예, 값은 뭐다?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절점에 출입하는 전류의 값이 같다라는 것. 출입하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 바로 그게 KCL입니다. 그래서 KCL은 일종의 뭐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전류의 입장이고,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전하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도 해요. 전하 보존의 법칙이다. 들어가는 전류가 10이면 나오는 전류가 10이다. 즉 들어가는 전하량이 10쿨룽이면 나오는 전하량도 10쿨룽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법칙 전압법칙인데요. 전압법칙은 자, 요게 뭡니까? 전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두 개가 존재해. 그러면 두 개의 직류 전원이 존재하고 요렇게 폐회로가 되면 이때 폐회로는 전류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요 폐회로가 됐을 때 어디에 걸리는 자,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이 V1, 요 전압이 V2. 그러면 요 두 전압을 더한 게 요 두 전압 더한 거와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E1 플러스 E2는 V1 플러스 V2. 자, 요거 다시 적으면 IR1 플러스 IR2가 되죠?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자, 임의의 폐회로에서 닫힌 회로에서 폐회로에서 입력 전압, 이걸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하죠. 기전력의 합은 기전력의 합은 각각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각각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이거를 KVL이라고 합니다. 되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시그마 E는 EX는 시그마 I 뭐 J 그리고 R K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KCL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요 자체가 결국에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고요. KVL은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안 나와요.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문제의 의도는 바로 요 I1 자, 요 I1 전류가 흐르는 요 AB에서의 전압 VAB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VAB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얘는 아까 저희가 빨간색으로 뭐를 그렸습니까? 루프를 그렸죠? 루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6V에 대한 루프가 이렇게 개별 루프가 하나 생겨요. 요걸 우리는 루프 1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때 루프의 전류는 I1 또는 뭐 I2 마음대로 잡으셔도 되고요. 루프의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루프는 요 I가 돈다라고 하는 루프를 잡아요. 그러면 요 루프는 I가 돈다. 그래서 얘를 루프 2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류원에 대한 루프를 잡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9A가 돈다. 자, 루프 3가 나오는데, 자, 이때 우리가 루프 3 같은 경우에는 전류원이 기준이 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자, 얘는 뭡니까? 전압법칙이죠. 그래서 전압원이 기준이 되는 루프 1과 루프 2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프 1은 자, 루프 1은 기전력이 뭐가 있습니까? 6V. 자, 6V는 자, 전압 강화는 자, 여기서 전압 강화 하나 있고요. 여기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서 전압 강화. 전압 강화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요 두 전압 강화의 합이 요 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에 결국에 뭐가 돼? I1. 자, 우리 전압 강화는 IR입니다. 플러스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2에 2옴에 자, I1과 I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 그럼 이 전류와 이 전류는 뭡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 I1에서 I를 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요게 지워지죠. 요거 3, 요거 하나씩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은 3은 2I1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요게 1번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 방정식 하나를 뽑아내고요. 두 번째 루프 2. 자, 루프 2에서는 자, 요 루프에서는 전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원이 없기 때문에 전원은 제로가 돼야 돼. 그리고 요거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여기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의 합이 결국엔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뭐가 돼? 2배의 자, 얘는 여기서도 요놈과 요놈은 전류가 서로 빼지는 방향이 되니까 I에서 I1을 빼야 돼. 자, 지금 뺀 값이 얘랑 정반대의 방향이 되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기준 루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기준 루프가 루프 1이고 지금 기준 루프가 루프 2기 때문에 루프 2의 전류에서 루프 1의 전류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요 1옴은 예, 곱하기 I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뭐가 돼? 1 곱하기 자, 여기는 요쪽에서의 전류, 요쪽에서의 전류와 요쪽에서의 전류가 서로 같죠? 방향이? 예,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I 플러스 9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요건 마이너스 2I1 그리고 플러스 4I 그리고 요거 9를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요. 요 9를 넘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2번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자 우선은 요거랑 요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여기가 9죠. 7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요가 9 그래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요. 요 9 요 7로 바뀌었어 얘가. 예, 요 9 넘겼으니까 7 아니 9 넘겼으면 마이너스 9 7로 바뀌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얘는 예, 4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3i가 되겠죠. 따라서 i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v 뭐는 ab는 IR이니까 i가 몇이야? 마이너스 2고요. r이 몇이야? 예,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즉 뭐냐면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쪽 전류가 아니라 자 얘는 여기는 예 이쪽 전류가 아니라 요쪽에 대한 전류가 요 전류가 아니라 예 실제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방향 전류로서 2V가 AB 사이에 걸린다 이런 뜻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KVL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러한 KVL하고 KCL을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지로방정식이라는 거를 실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회로 이론 책들 보면은 지로방정식이라고 해서 KVL, KCL 굉장히 혼합 많이 해가지고서 예,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KVL, KCL은 중첩 이런 중첩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고자 할 때 예, KVL, KCL을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KVL, KCL 즉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 전설람은 깊게 들어가는 그런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의 회로망 정리를 하시면 좀 좋습니다. 요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 그냥 부담 없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실제 내가 기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기사 공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대신 기사 공부가 아니라 이제 조금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높은 뭐 기술사가 되든 아니면은 우리 공기업 또는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전설람은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